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의사표시 규정을 공부하고 있죠. 그중에 지난 시간에는 무효 사유가 있는 비진입 표시와 통정어휘 표시를 공부하셨죠. 이 시간에는 취소 사유가 있는 착오와 사개강박 이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착오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자료에서 제109조를 같이 보실까요? 자, 자료를 보세요. 제109조입니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 후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 부분 착오해야 되죠. 자, 그 다음 그러나 단서가 있네요.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음 2항 전항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래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109조를 같이 보셨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착오로 의사표시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착오로 의사표시 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원칙 취소 못합니다. 만약 취소할 수 있다면 어젯밤에 매매를 했거든요. 후회했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제가 어제 착각해서요. 착오했네요.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뜻밖의 손해를 입겠죠. 따라서 착오는 혼자 착각입니다. 혼자 착각했으면 자기가 책임져야겠죠. 원칙 취소 못합니다. 그래서 자, 이 109조 요건을 7, 8을 통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하면 자기가 책임져야지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는가? 그게 109조입니다. 따라서 109조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착오 취소 요건이 중요합니다. 첫째, 법률적인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과실이 없어야겠죠. 이게 착오 취소 요건입니다. 자, 그럼 착오 유형으로서 동기착오가 있죠. 동기착오란 법률행위 자체는 착오가 없지만 법률행위를 하게 된 이유,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동기착오도 원칙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떨 때 취소할 수 있는가? 109조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이 되면서 중요 부분 착오가 있으면서 중과실이 없어야 동기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률행위 내용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떨 때 동기가 법률행위 내용이 될 것인가? 일단 동기를 표시했으면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동기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거나 제공된 경우 이때도 내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동기는 표시했으면 되지 반드시 동기를 법률행위 내용 삼기로 합의했을 것까지는 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표시하면 족하는 거죠. 그 다음 자, 착오 취소하려면 중요 부분 착오해야 돼요. 그럼 이 중요 부분을 판단할 때 우리 대법원 판례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주관적으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의사표시 하지 않았겠지라고 중요해야 돼요. 그 다음 일반인도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면 그런 의사표시 하지 않았겠지라고 중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중요 부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잣대로 판단한 것이 경제적 불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 못합니다. 그러죠? 따라서 설사 착오가 있더라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과실이 없어야 돼요. 자, 중대한 과실은 우리 민법 시험범위 처음부터까지 딱 두 번 나오죠. 먼저 민법에서 여기 착오 109조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제일 뒷부분 민사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있죠. 거기서 계약갱신 요구에서 한 번 나오죠. 이렇게 딱 두 번 나와요. 일단 착오에서는 중과실 없어야겠죠. 그럼 그걸 반대해서 가면 그냥 과실이 있어요. 이걸 경과실이라고 하죠. 그냥 가벼운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중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따라서 경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착오는 혼자 착각이죠. 나쁜 놈 있습니까? 나쁜 놈 없죠. 혼자 착각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과실로 인해서
취소한 탓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더라도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책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증 책임을 보실까요? 자, 여기 차고자 또는 표의자가 있죠. 같이 의사표시한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럼 차고자가 착오를 일으켰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없으면 구태여 취소하지 않겠죠. 자기에게 손해가 있으니까 취소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상대방은 유리할 수 있겠죠. 둘이 상관관계입니다.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이 내가 법률행 내용 후 중요 부분에 관해서 착오를 일으켰다고 이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그럼 상대방은 유리하니까 취소를 막고 싶겠죠. 그래서 상대방은 그러게 중요하면 약간의 주의라도 했어야지. 너는 중과실이 있기 때문에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중과실 여부를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이렇게 입증 책임을 나란히 나눠 갖는 거죠. 지금까지 착오 취소 요건을 보셨고,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중요 부분인가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중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착오. 물상보증인 누구죠? 물상보증인? 그렇죠. 채무자는 따로 있고 그 채무자를 위해서 자기 물건으로 보증한 사람이죠. 예를 들면 동생이 대출을 받는데 형이 자기 부동산으로 보증합니다. 그런 사람들. 한마디로 큰일 날 사람이죠. 이혼감이 이혼감. 그런데 이 사람이 이혼을 각오하고 보증을 서는데 채무자를 착각했어요. 그럼 엄청 중요하죠. 따라서 중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물건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하죠. 그 다음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중요합니다. 토지 현황이란 토지 전부를 농사 지을 줄 알고 샀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매수한 토지 절반가량이 하천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황을 착오했다. 또는 토지의 경계 이런 것들은 다 중요 부분 착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반면 일반적인 매매계약에서 사람, 당사자에 관한 착오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일반적 매매계약에서 매매 목적물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매도인이 누군가 그게 중요합니까? 매도인은 중요하지 않죠. 목적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에 관한 착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목적물의 시가. 시가는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시가는 자기가 판단하겠죠. 따라서 시가는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목적물의 수량이나 지적을 부족했다. 이 수량이나 지적 부족은 우리가 제일 뒷편에 매도인 담보 책임이 있죠. 매도인 담보 책임 규정에 의해서 대금을 감해가면 되죠. 따라서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담보 책임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착오 주장 못합니다. 따라서 수량 부족이나 지적 부족 이런 것들은 중요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109조와 중요 부분을 검토하셨죠? 예, 다음 이어서는 착오 취소 효과와 착오와 다른 제도 관계를 검토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착오 취소 효과와 착오와 다른 제도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실판을 보실까요? 자, 일단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선의 제3자에게 취소로 대항할 수 없죠. 그 다음 착오는 혼자 착각입니다. 나쁜 놈이 없어요. 따라서 착오 자체에는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죠. 네, 비교하실게. 자, 사기나 강박을 보세요. 사기나 강박은 나쁜 놈이 있죠. 누가 나를 속였거나 누가 나에게 공포심을 가했죠. 나쁜 놈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착오와 다른 제도 관계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일단 착오와 사기를 보실까요? 여기서 착오와 사기란 사기, 즉 기망을 당해서 착오에 빠진 경우죠. 이때는 착오, 사기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 기망을 통해서 착오에 빠졌을 때 그게 중요 부분 착오이면 그때 착오 취소 주장할 수 있죠. 단 중요 부분 착오가 아니면 그때는 착오 주장할 수 없고 사기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약간 어려운 대부분 판례가 하나 있죠. 자, 제3자의 기망으로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연대보증 서면에 날인했습니다. 그럼 제3자가 기망했죠. 그러더라도 이 경우는 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가 처음에 비통착 4강에서 비통착은 의사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죠. 근데 사기 강박은 하자 있는데 여기는 일치한 경우죠. 둘 다 불일치하지 않겠죠. 그래서 비통착은 의사표시 불일치, 사기 강박은 일치한 경우입니다. 자 그럼 제3자가 기망했더라도 신원보증 서류와 연대보증 서면은 서로 일치하지 않죠. 따라서 이쪽으로 와야겠죠. 그래서 사기가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 그 여부를 따져야겠습니다. 그 다음 자 계약 해지와 취소를 보겠습니다. 이건 논점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죠. 일단 이건 결론은 배우세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기침할 때 어떻게 하죠? 기침할 때 해치하죠. 해치. 그런 식으로 해치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어떤 사안인가 볼까요? 자 갑과 을이 X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매수인 을이 착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위약금 약정을 했죠. 그런데 매수인이 제때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채무불이행에 빠졌습니다. 그 갑이 상당 기간 채고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죠. 그럼 해지하면 매매계약이 소급에서 실효가 됩니다. 그 후 5번째로 우리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서 웃었죠. 아니 갑은 먼저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죠. 해지하면 소급의 실효가 되는데 이제 와서 취소할 대상이 어디 있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을은 매매할 당시에 착오에 빠져 있었죠. 그리고 늦게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럴 실익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게 계약 해지한 후라도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결론은 해치할 수 있다. 자 그다음 착오와 담보 책임을 보겠습니다. 자 전에 보셨듯이 착오는 웬만하면 취소 못합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착오 주장 못하고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근데 사기는 다릅니다. 자 착오는 나쁜 놈이 없죠. 웬만하면 착오 주장 못합니다. 근데 사기는 나쁜 놈이 있잖아요. 따라서 피해자가 둘 중에 입증하기 편한 것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의사표시에서 자연적 해석의 일부로서 O표시 무효원칙을 보겠습니다. 자 갑에게 X토지와 Y토지가 있어요. 갑과 을이 X토지를 둘러보고 을이 이게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갑과 을이 X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지번의 착오를 일으켜서 X토지 지번을 적는다는 것이 잘못해서 Y토지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Y토지 등급에서 만약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 전했다. 그럼 이건 다 잘못한 거죠. 갑과 을은 X에 관해서 의사합치했지 Y에 관해서 한 적 없죠. 따라서 갑과 을은 X에 관해서 완전 유효하게 의사합치했기 때문에 X 매매는 여전히 유효입니다. 유효. 착오 취소 못해요. 그럼 갑과 을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이 계약서를 X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 이렇게 등기했다면 이 등기 무효죠. 이 등기 말소해주고 X토지 등기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이 X 매매는 완전 유효하기 때문에 착오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게 O표시 무효원칙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착오에 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어서 이에 관한 기출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착오에 관한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한 문제가 있죠. 자 1번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게 동기착오가 될 수 있죠. 1번은 맞았죠? 자, 2번 주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로 밝혀졌다면 여기까지. 그러니까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가압류가 있었죠. 착오에 빠졌네요. 그러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따라서 중요부분 착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죠.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상대방 이후에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중요부분 착오가 될 수 있죠. 즉 정리하면 동기착오가 법률적인 내용이 되기 위해서 동기를 표시했거나 또는 표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 제공된 경우에는 중요부분 착오가 되면 취소할 수 있는 거죠. 3번은 맞았습니다. 자, 4번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 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 목적물 동일성의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부동산 거래할 때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았죠. 그럼 매수인은 자신이 직접 각종 서류, 등기부라든가 각종 대장을 조사해야겠죠. 그러하지 않은 중과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5번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 적부하기 계약을 해지 나왔네요. 해지 나면 해치 해지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착오에 이어서 또 다른 취소 사유 사기 강박을 공부하겠습니다. 일단 법조문을 같이 보실까요? 자, 제 110조가 나옵니다. 1항 보세요. 1항이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이죠. 1항 사기나 강박이 어느 사피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항은 제3자의 사기 강박입니다. 자, 상대방 있는 의사피시 관하여 그 다음 제3자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밑줄이 나오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이게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었다는 지난번에 몰랐답니다. 몰랐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선이 과실입니다. 다시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걸 줄여서 상할수라 했죠. 상할수. 그때 의사피시 취소할 수 있죠. 다음 3항 전이항 의사피시 취소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법조 밑에 1번이 나오죠.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성립할 수 없죠. 사기 강박은 고의가 두 개나 필요합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아래 2번 상대방의 사기 강박이 나오고 3번 제3자의 사기 강박이 나오죠. 이건 일단 칠판을 통해서 간단히 검토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자, 110조 1항이 당사자 간 사기 강박입니다. 자, 갑과 병이 법률행위를 했죠. 근데 당사자인 갑이 병을 사기 강박해서 병이 갑으로부터 속았거나 쫄아서 법률행위했습니다. 그럼 병은 제한 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이게 110조 1항입니다. 다음 110조 2항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자, 매매계약 법률행위는 갑과 병이 했죠. 근데 이 경우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을이 병을 사기 강박해서 병이 을로부터 속았거나 쫄아서 갑과 법률행위 맺었죠. 그럼 병은 이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칙 취소 못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 을은 갑과 병 중에 누구하고 더 친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은 을이 갑과 너무 친해서 갑이 을을 시켜서 병을 사기 강박한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법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법에서는 을이 병과 가까운 사이로 봅니다. 만약입니다. 제3자 사기 강박의 경우 원칙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자, 병이 갑과 매매했죠. 그날 밤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을과 짜는 거죠. 을러가 어젯밤에 나를 속였거나 또는 몽둥이로 강박했다 그래. 그래서 둘이 짜서 이걸 취소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갑이 손해를 보죠. 따라서 이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떨 때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 없을 때. 그래서 상대방 갑이 을이 사기가 막있다는 사실을 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때 갑은 보호할 필요 없죠. 예외적으로 상할수 이때 한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예의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만약 을이 갑의 대리인입니다. 을이 갑의 대리인인 경우 이 대리인도 제3자에 속할 것인가? 이건 속하지 않죠. 대리인이나 갑이나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여기 110조 1항으로 옵니다. 따라서 갑이 사기강박이도 상대방은 제한 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그 다음 갑의 대리인이 사기강박있다. 그래도 상대방은 언제나 제한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대리인이 사기강박한 경우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그럼 틀립니다.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따라서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딱 외우세요. 자,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 그리고 본인이 몰라도 취소. 다시 대리인이 사기강박하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겠죠? 지금까지 110조 1항 2항을 보셨죠? 자,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자료에 큰 3번이 있죠? 제3자의 사기강박의 경우 나옵니다. 자, 가로 1번 제3자 사기강박 해당 여부가 있죠? 자, 동그라 1번은 단순한 피용자 동그라미. 자, 단순한 피용자는 사용자와 적대관계잖아요. 그러죠? 사용자는 1 더해라. 피용자는 덜한다. 사용자는 월급을 깎으려고 그러죠. 피용자는 올리려고 그러죠. 따라서 이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료 보세요. 동그라 1번 단순한 피용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 이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죠. 네, 동그라미 2번 상대방은 자 대리인 동그라미.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그 다음 가로 2번 자 대리에 있어서 사기강박이 나오죠. 자, 이 내용은 칠판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대리행위 하자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리행위 하자를 판단할 때 그 행위 당시에는 대리인이 있었죠. 따라서 원칙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첫 번째 경우 상대방이 본인을 사기강박해서 1억에 대리행위했죠. 그럼 대리인은 사기강박 당하지 않았네요. 따라서 대리행위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안. 이 경우는 상대방이 대리인을 사기강박했죠. 그래서 대리인이 속았거나 쫄아서 대리행위했겠죠. 그럼 이 대리행위 하자가 있네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죠. 단 취소권을 포함한 모든 대리 효과는 본인에게 갑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거와 구별하실 게 방금 보셨던 제3자의 사기강박 해당 여부입니다. 자, 두 사안을 볼까요? 자, 첫 번째는 본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해서 이자가 대리행위했죠. 그럼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대리인이 상대방을 사기강박했죠. 그리고 대리행위했다. 그럼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닙니다.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딱 그놈이 그놈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다 외웠잖아요. 대리인이 사기강박 그러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자, 이런 식으로 자료에서 양가로 2번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 큰 4번이 있죠. 다른 제도 관계를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전에 했죠. 자, 1번 사기나 착오는 선택 주장할 수 있죠. 2번 사기와 담보 책임은 선택 가능합니다. 착오와 구별하셔야 돼요. 착오는 혼자 착각이죠. 웬만하면 착오 주장 못합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면 되죠. 근데 사기는 나를 속인 나쁜 놈 있죠.
따라서 피해자가 사기와 담보 책임 둘 중에 입증하기 편한 것을 주장하면 됩니다. 차이점을 구별하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사기와 불법 행위가 나오죠. 이것도 선택 행사 가능합니다. 자, 착오와 구별하세요. 착오는 혼자 착각이지 나쁜 놈이 없습니다. 위법성이었기 때문에 불법 행위 성립할 수 없죠. 근데 사기나 강박은 나를 속이거나 나에게 공포심을 가한 나쁜 놈이 있죠. 그래서 그자에게 불법 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게 있죠. 자, 이쪽 봐보시면, 자, B형은 제3자에게 사기 강박 당해서 법률행위했죠. 그럼 이 나쁜 놈 있잖아요. 그래서 B형은 우리에게 불법 행위에 주장할 수 있죠. 자, 취소는 가까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B형은 취소하든 취소 못하든 여부와 관계없이 이 나쁜 놈에게는 불법 행위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 자료를 보실까요? 자, 동그라미 3번 사기와 불법 행위 선택적 행사 가능하죠. 자, 다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의사 표시를 취소해야 한 건 아니죠. 취소하든 취소 못하든 불법 행위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의사 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자, 가로를 쳐보세요. 자, 첫 번째 가로, 그 취소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가로. 그러니까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가로 칩니다.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가로. 이건 둘 중에 하나만 행사해야겠죠. 이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4번. 자, 원래 강박은 민법에서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대법원이 무효가 될 때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죠. 자, 4번을 보겠습니다.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표의자 의사결정 자유가, 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면 이때는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기 강박을 공부하셨죠? 자, 다음에는 이에 관한 기출문제 두 문제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반기문 시간입니다. 자, 1번을 보실까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1번, 자, 1번 강박 동그라미. 우리가 지난번에 강박은 제110조입니다. 따라서 107조인 비진이 표시 아니다. 조문이 서로 다르잖아요. 다시 1번.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 표시를 하였다요. 그 다음 잘 보세요.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 이게 비진이 표시죠. 따라서 비진이 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2번.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그 다음 또 강박 동그라미 강박. 이것도 예전에 했죠. 강강조. 강강조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3번. 제3자의 강박 이후에 의사표시한 경우. 자, 그럼 제3자의 사기 강박은 상할수일 때 취소할 수 있죠. 계속 보세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럼 취소할 수 있겠죠.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강박 이후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여지가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그럼 무효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자, 5번 지문. 강박행위 위법성은 어떤 해약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약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목적이든 수단이든 부적당하면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렸죠. 1번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번을 보실까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1번.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우리가 예전에 비통 착사강 이 107조부터 110조 규정은 두 경우 적용 안 됐습니다. 첫째,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적용되지 않았고, 두 번째,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에도 적용되지 않죠. 따라서 원칙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 2번은 반가운 말이 나왔죠. 대리인의 기망 동그라미. 대리인의 기망. 이게 대리인의 사기죠. 그러면 언제나 취소, 몰라도 취소. 근데 제일 뒤에 뭐라 그러세요? 제일 뒤에 취소할 수 없다. 무조건 틀렸네요. 몰라도 취소인데. 다시 2번을 보세요.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몰라도, 즉 선의이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강박으로 의사결정자가 완전히 박탈 그런 무효입니다. 4번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 시가를 묵비한 것. 시가는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사기도 아니고 착오도 아닙니다. 5번 제3자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즉 취소하든 하지 않든 그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 물릴 수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지금까지 착오와 사기 강박을 공부하셨죠? 자, 전 시간부터 의사표시 규정, 비통착 사강 이 규정을 공부하셨죠? 자, 이 부분들은 먼저 법조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조문을 위주로 사례가 있으면 사례까지 정확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복습을 미루면 혼동됩니다. 그때그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대리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